현 시점 경복궁 복원을 인정하며 근정전 기준 비보수 설계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시설이든지 비보수가 있어요. 지호수를 대체적으로 두는데 통상의 예는 앞에 둡니다. 경복궁은 그렇지 못했어요. 앞에 두지 못하고 옆에 두었거나 뒤에 두었어요. 그런데 뒤에 두거나 옆에 둔 사례들이 흔치 않습니다. 특히 궁궐을 조성하면서 왜 옆에 두고 왜 뒤에 두었을까? 이 부분이 처음 지도를 접하는 순간 이상하다고 느껴졌어요. 그 부분 그러면은 왜 옆에 두고 뒤에 두었느냐 해서 저는 비보수라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그러면 골과 산을 이처럼 분리시켰는데 궁궐과 산을 분리시켰는데 이렇게 분리시키면 풍기와 수기도 분리되느냐? 라는 부분에서 풍기와 수기는 인위적으로 담을 아무리 높게 싸고 넓게 튼튼하게 싼다 하더라도 풍기나 수기는 분리시킬 수 없는 거죠. 사람의 노력으로 분리가 안 됩니다. 이 산을 아예 해체해버리던가 아예 고를 다 메꾸던가 이렇게 자연 조건을 변형시키면 모를까. 자연 조건이 그대로 있는 가운데 아무리 담장을 높이 친다고 하더라도 분리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으로부터 나오는 근정전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수기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 그 부분이 문제였겠죠. 수기를 어떻게 컨트롤 할 거냐. 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후면의 N지점 산형을 대체적으로 살펴볼게요. N지점 산능이 이렇게 녹산이라고 하는 이 부분 시립박물관까지 연결되어 이렇게 경복궁 골 내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또 이곳으로부터 흘러내렸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이곳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산형 능이 내려왔어요. 이 능이 높은 능이 아니고 야트막한 능이지만은 일직선상의 골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형이 이렇게 경복궁에 영향을 미쳤어요. 이 일직선상의 대지가 땅이 어느 정도 평지게 형성되어 있었나 봐요. 아니면 토목으로 그렇게 했던지 여하지간 경복궁의 지금 일직선상의 궁 배열이 가능토록 이렇게 자연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곳을 따라 이것으로부터 수기도 흘러내려오죠. 그럼 이 수기가 흘러내려오면 근정전은 위험할 수 있겠죠. 수기로부터 골수나 골풍으로부터 이걸 막아 세우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경복궁 근정전이 풍수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복궁의 근정전 기준 후면에 향원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이곳의 물이 제가 판단컨대 골에 영향을 미치는 물은 큰 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물들은 많이 있어요. 큰 물들은 이렇게 좌사, 우사가 만나 청계천으로 합수되어 동쪽으로 흐르다가 한강과 배합되어 이렇게 서쪽으로 흐르는 이런 현상인데, 매수가 아닌 내수라 할지라도
경복궁 근정전을 향해 골풍과 함께 골수가 직접 내려오는 그런 형국이 현재의 경복궁 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서 비보지로서 향원지를 그 일직선상에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향원지로서는 이 물들을 죄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물이 있고요. 여기도 물이 있고요. 여기도 물이 있고요. 여기도 물이 있고요. 이 물을 이곳으로 받지 않으면은 이곳이 길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곳으로 받지 않고 골과 산을 분리시킨 이곳에서 죄다 좌우로 다 끊어서 물을 보내면 경복궁 골 내에는 사지가 되는 거죠. 못 쓰는 땅이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이 물을 바깥으로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안에서 소화를 시켜야지 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소화를 시킬 수 있느냐 해서 향원지와 경의지를 통해서 비보수로 삼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근정전을 광화문을 통해서 입장하시다가 보면 이곳에 물이 있죠. 이렇게 다리를 건너죠. 그러나 이 부분이 이렇게 물이 광화문에서 근정전 사이로 와서 감싸 안는 그런 구조로 했다 하더라도 물이 있을 때만 있지 없을 때는 또 없어요. 이 물이 많은 것 같지만 비 올 때는 많지만 비가 안 올 때는 그렇게 충분히 좌우로 합수시켜 긍정전 앞에서 계속 물이 어느 정도 수량을 유지하면서 흐를 정도, 이 정도의 물은 없어요. 이곳이 아주 애매한 곳입니다. 우기 때는 물이 어느 정도 그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데 우기 아닐 때는 도랑만 있고 수로만 있고 물이 없다면 궁궐에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외수를 끌어다가 이렇게 합수를 시켜 이곳에 계속 흐르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경복궁에서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풍수적으로 불리한 부분을 비보하기 위해서 향원지를 두었고 또 물이 비가 오면 또 어느 정도 수량이 많기 때문에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경의지를 두었다. 전화 받았어요. 경복궁은 어쨌든 산형 가운데 한강과 삼각산이라는 그런 형국 가운데 최적의 입지에 궁궐이 입지가 선정되어 이곳에서 거를 만들고 궁을 배열하다 보니 후면 N 지점의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이 물을 죄다 밖으로 배출시켜 자수와 오수로 합수시켜 동쪽으로 배출시켜 버리면 경복궁의 현재 입지는 못 쓰는 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물이 없으면 못 쓰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경내로 물을 받아들여야지 되는데 물이 이곳에 많지도 않고 없지도 않지만 비가 올 때는 그래도 꽤 되기 때문에 그를 컨트롤할 필요가 있고 현재 경복궁은 산형상 어쩔 수 없이 지금의 현재 일직선상으로 궁을 일자로 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골풍과 골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북쪽에 향원지를 두고 서쪽에 경의지를 둘 수밖에 없다. 그럼 향원지든 경의지든 하나만 두면 될 거 아니냐. 해서 어쩔 수 없다. 이 부분은 두 개를 둬야지 된다. 한 개로는 우기 때에 물을 컨트롤할 수 없다. 한
못만 가지고 이곳의 수량을 처리할 수 있었더라면 하나면 좋겠죠. 그러나 우기 때 아마 그 부분이 처리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못을 둔 건 아니냐, 향원지와 경의지를 둔 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국가들에서는 어떻게 물을 다스렸는지, 우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본 항공입니다. 우리 같이 안 타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우선 산형 표시를 해볼게요. 산이 일단 없어요. 우리 같은 산이 없습니다. 이곳이 N이라고 가설정하고서 살펴볼게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백호도 있고 청룡도 있고요. 또 이렇게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이렇죠. 우리 같으면은 N지점으로 따라가면 계속 조산도 있고 증조산도 있고 뭐 태조산도 있고 뭐 이렇죠. 이곳은 산이 없죠. 당연히 안산도 없고요. 이런 것이 없어요. 일본이나 중국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 물을 다스리는 거고 중국이나 일본은 이렇지 않은 가운데 물을 다스린다고요. 그 물이 비보수가 됐던 부작수가 되었던 조홍수가 되었던 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없는 가운데 물을 다스리는 것과 이 부분이 있는 가운데 물을 다스리는 것과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N지점에 주산이 있고 이곳에도 반드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물을 이곳에서 컨트롤을 해야지 된다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일본 상황과 중국 상황이 그래서 달라요. 그러면 일본의 물을 좀 더 근접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본은 다 물이잖아요. 한 바퀴로 뺑 둘러 다 물이에요. 이 부분은 뭐 군사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군사적이지만 비보수죠. 이렇게 물이 사방팔방을 죄다 물기를 내서 비보할 수 있는 아니면 뭐 보호할 수 있는 뭐 이런 물로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렇잖아요. 여기가 핵심 시설이라면 앞에 물이 있는 것이죠. 통상의 예는. 아니면 이곳에 N지점에 산이 있다면 이곳에서 물이 들어온다면 이곳에서 어떻게 할 거냐를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부분이 경복궁이에요. 그러면 중국의 물을 보자고요. 이제 중국의 물을 보자고요. 자금성을 기준으로 물이 있죠. 이렇게 물이 있죠, 물이. 다리를 건너서 우리도 근정전을 가기 위해서는 다리를 건너야지 됩니다. 다만 우리의 물과 중국이나 일본의 물이 다른 것은 중국이나 일본은 인공수로를 통해서 외수를 가져온 것이고요. 산영 조건과 전혀 별개로 다른 곳에서 물을 가져와 비보를 한 것이고 우리는 산영 조건 가운데 물을 가져와 비보수로 적용한 것이다. 이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 부분 좀 먼 거리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렇게 자금성이 있다면 우리 기준이라면 이것이 N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우리 기준이라면 N 지점의 주산을 기준으로 이렇게 청룡도 있고 백호도 있어요. 이곳에서 물이 온다고요. 이렇게 온다고요. 이렇게 옵니다. 물론 이렇게 좌수와 우수가 내려와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지만 이 자체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 중심 센터로 들어오는 물들이 있어요. 이런
센터로 들어오는 물을 적용한 게 경복궁이고, 이런 산형과 함께 물을 컨트롤하는 게 경복궁이고, 이런 산형이 없는 가운데 인공 수로를 만들어 컨트롤하는 게 중국이나 일본의 물이다, 수기다, 아니면 풍기다. 이 점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가운데 경복궁의 비보수를 관찰하면 그 다름들을 이해할 뿐더러 우리의 풍수지리까지 알 수 있다. 여기 보시면 NG점에서 경복궁을 NG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이것이 N이에요. 이것이 S고요. 여기 경복궁 라인이 이렇게 보이죠. 일자 라인이 보이죠. 이곳에 산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의 흐름은 이렇게 내려와서 제가 관찰 건데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곳입니다. 핵심은 다만 핵심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용은 갈래용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용이 있어요. 여러분들께 여기서 수기와 함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용이 경복궁의 궐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 용이 이곳까지 흘러내려 이 정도를 차지했고, N지점에서 동쪽의 용이 내려 현재의 민속박물관 위치까지 내려가서 구릉지 비슷한 용이지만 이렇게 내려갔어요. 고도가 높지는 않지만 이 정도로 내려갔고, 이쪽이 동쪽이 되겠고요. 이쪽이 서쪽이 되겠네요. 서쪽도 마찬가지로 이곳의 용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현재로는 지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용이 흘러내려가 이런 가운데 경복궁의 건물들은 일자 배열을 했다. 이때 일자 배열은 이러한 지형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지형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동쪽의 지형으로 가면 녹산에 걸리고, 또 서쪽으로 건물을 배치하면 또 서쪽 산형에 걸리기 때문에 단차를 최소화시키면서 근정전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 지형적인 특성상. 그러다 보니 골수, 골풍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골수 아니면 골풍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때 골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비보못을 2개 조성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관찰의 눈으로, 다른 풍수의 눈으로 살펴봐야지 된다. 그게 우리나라다. 이런 산형이 없다. 중국에는. 일본에도 없고. 우리가 이런 산형 가운데 물도 보고 땅도 보고 해야지 되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그래서 경복궁 내에 2개의 못은 후면에 놓을 수밖에 없었고 서편에 놓을 수밖에 없었다. 통상은 앞에 못을 두는 게 통상의 사례이고, 앞에 벽에 세우는 게 통상의 사례인데,
이곳은 인공수로를 조성하고 인공수를 가져와 비보수로 적용한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흘러내리는 자연수를 가지고 컨트롤 하려다 보니 하나로는 안 된다. 누가 NG점에 못을 두길 희망하겠어요. NG점에 못을 두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NG점에 물을 두어 컨트롤하고 그 또한 우기 때는 안 되기 때문에 서방에 또한 못을 두어 비보수로 적용하여 경복궁의 명당 길티를 성립시키는데 부작수 아니면 비보수로 적용했던 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경복궁 비보수에 대해 알아보았어요.